제가 아팠었더라고요. 아파트에 살면서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행복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. 저보고 제 주변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. 너무 젊은 나이에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. 첫 번째로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. 두 번째로는 너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. 금방 기어 나올 거다. 시골 생활. 근데 이제 6년 차입니다. 5년이 지났습니다. 제가 신혼여행도 히말라야로 가고 첫째 돌잔치 안 하고 막 500km 스페인 가서 막 걷고 주말마다 산에 다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제가 아팠었더라고요. 마음이든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가 어렸을 땐 친구들하고 시골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어요. 그냥 다 뭐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20살 때 이제 영유아과로 올라오고 서울 생활 해보니까 가난을 떠나서 좀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. 너무 10년 넘게 이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계적으로 부딪혔어요. 저희는 작품마다 100명, 200명 이상 사람들이 바뀌는데, 그리고 늘 거기서 이제 경쟁,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스스로를 학대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문득 10년 전에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혼자 여행을 많이 했는데, 그때 히피 형을 한 명 만났어요. 히피.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, 정신적으로. 근데 그 형님 해준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. 요즘 아까 전에 피디님 이야기한 것처럼 구지데이? 구지데이. 굳이 뭘 그날 가서 한다.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굳이 힘든 산을 올라간다. 굳이 지하철 버스 타도 되는데 걸어간다. 뭐 이런 게 요즘 사람들한테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10년 전에 얘기해줬던 그 히피 형의 말도 그랬었어요.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지으시는데 꼭 80%만 짓는데요. 형님 왜 집을 80%만 지어요? 그랬더니 다 지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딱 놓게 된대요.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꼭 긴장돼 있다 집에 오면 몸살 걸리거나 아프잖아요. 그런 것처럼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80%만 지어놓고 20%는 살면서 고치는 거예요. 계속 나를 움직이게끔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달아나 너는 항상 불편하게 네 몸을 만들어라. 그래야 네가 건강해져.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해봤어요. 35살에 결혼해서 반전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아파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. 처음에는 편하더라고요. 그게. 관리인 아저씨가 다 관리해주고 너무 편한 거예요. 주차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한 거예요. 근데 그게 1년, 2년이 지나니까 그게 저를 갉아먹고 있더라고요. 현실적인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 신기했었어요.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산에도 많이 가고 막 이럴 때 캠핑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저희 직업이 정말 힘들거든요. 맨날 밤새고 낮밤 바뀌고.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버틸만 했는데 오히려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그런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크게 왔던 게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. 수도도 안 들어와요.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이 불편한 곳으로 지하수가 있고 가스도 항상 주문해야 되고 기름 보일러를 써야 되는, 그리고 1년에 저희가 떼는 게 8톤에서 10톤 사이를 떼서 나무도 뽀개야 되고 계속 불편하게 저를 만들려고 여기 시골로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굳이 데이라는 말처럼 만약에 도시 생활하고 층간소음이든 좀 지쳐 계시는 분들에게, 특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적응해 보셔야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한 1, 2년, 2, 3년 정도는 월세나 전세 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편한 게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.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원래는 2년 정도 전세 살고 집을 짓고 싶었어요. 월세 전세를 꼭 살아보고. 산지 한 6개월, 7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경제적인 부분이나 드라마, 영화 산업이 아예 바뀌면서 이 자본적인 구조가 다 바뀐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집을 못 지으면서 지금 6년째 이렇게 집주인분을 잘 만나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, 여유가 된다면 뭐 도심 근교에 전원주택 완전 추천하죠.
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, 여유가 안 되신다면 공원이나 산을 끼고 있는 오래된 빌라도 상관없습니다. 인테리어 다시 하시고 배관하셔서 주차도 깨끗하게. 눈, 비 맞고 여름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계신다면 1층으로 완전 추천하는 편입니다.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행복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.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행복을 바라잖아요. 근데 늘 선배님들이 그랬어요. 너 잘 되려면 고통스러워야 돼.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 단계 성장을 하지, 편한 거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늘 하더라고요. 김성근 감독님도, 제 주변에 있는 신고 선생님도, 어떤 스승이든 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성장을 한다고. 그리고 그 성장이 나중에 내가 모르는 그런 행복이나 그거를 더 단단하고 풍부하게 해준다고. 그러니까 즐거운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. 행복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. 이거 시골 생활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고통스러움들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감내를 해야 내가 알지 못한 행복이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고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와서 안 건 도시 생활의 문명을 많이 겪으면서 제 자체가 되게 게을러져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만 게으른 거 아니에요. 저도 엄청 게을릅니다. 시골에서 평생 태어나서 여기서 살지 않는 이상은 이 도시 생활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. 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게을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. 이 자연 근처에서 나를 불편하게 계속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밭일도 하고 텃밭도 갖고 치워야 되죠. 잔디 깎고 이러다 보면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, 하고 난 다음에 그 만족감은 말도 못합니다. 그래서 행복은 항상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. 불편한 게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. 굳이 데이 다 똑같은 말 같아요.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?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. 저를 불편하게 만드세요. 굳이 뭘 하는 것처럼. 응원합니다. 전원생활 2년 정도. 감사합니다.